네, 이례적으로 장마가 길어지면서 전국이 집중호우 비상에 걸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5호 태풍 장미가 또 한반도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장마와 태풍 전망 김재훈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해도 많이 나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중부지방에 많이 온다고 하던데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오는 지역 먼저 알아볼까요? 네, 남부를 강타한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을 했습니다. 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충청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경기 용인과 이 충남 보령 쪽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해상에서 지속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륙에 있는 비구름은 앞으로 강원 남부와 경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서해상에서 만들어지는 추가적인 폭우구름은 충청 남부와 그리고 전북으로 새롭게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 그리고 남쪽에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이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두 공기 간의 세력 다툼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 비구름 통로가 아주 좁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예. 비구름 통로가 좁다는 것은 특정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는데 지금 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오늘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에서 많게는 시간당 80mm 정도 되는 아주 강한 비가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중부지방은 지난주에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많이 입었던 지역이죠. 2차 폭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갑자기 특히나 비가 확 쏟아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앞으로 비가 더 내린다는 예보가 나오면서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 지역별로는 어느 정도나 비가 더 오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모레까지 중부지방에는 이 100에서 300mm 그리고 많은 곳은 500mm가 넘는 아주 기록적인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또 남부지방도 이제 지난 금요일에서 토요일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면서 큰 피해를 입었었죠. 근데 이 남부지방으로도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기상청에서 발표한 강수량보다 이 남부지방의 강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남부지방의 비는 비가 내리는 기간도 늘기도 했지만 지금 북상하는 태풍 영향이 큽니다. 이 태풍이 당장 내일부터 북상을 해서 남부지방이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따라서 이 남부지방에 또 한 차례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태풍이 북상하다 보니까 비뿐만 아니라 강풍도 비상입니다. 내일부터 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속 한 60km가 넘는 강풍, 그러니까 간판이 떨어져 나가고 심할 경우에는 나무가 부러질 수 있는 정도의 매우 강한 바람까지도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너무 많은 비 피해가 속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내리는 비는 무엇보다도 좀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미 많은 비가 내리면서 토양이나 산에서 머금을 수 있는 물의 양이 한계치에 이르렀습니다. 예. 지금 비가 내리면 마치 물통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그냥 넘치는 것처럼 지금 비가 내릴 경우에는 토양에서 머금을 수 있는 비의 양이 없고 그냥 그대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미리 대피를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남부도 조심해야 되고 오늘 또 중부지방 비가 많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중부지방은 보통 뭐 경기도 아래쪽, 충남북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까? 지역을? 네, 충청도까지 중부지방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드리고요. 예. 경상도와 전라도가 이제 남부지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풍이 말씀하신 대로 북상하고 있는데 태풍이 우리나라를 어느 정도 피해를 줄지도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태풍 발생 소식부터 좀 자세히 짚어드리면 오늘 새벽 3시쯤에 일본 오키나와 남쪽이죠. 남쪽 한 600km 해상에서 제5호 태풍 장미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장미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태풍 이름입니다. 예. 보통 태풍이 괌이나 필리핀 부근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특이한 점이 태풍이
타이완과 일본 오키나와 사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가까운 곳에서 태풍이 발생을 했고 예. 이 얘기는 지금 태풍이 북상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대비할 시간이 굉장히 얼마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태풍이 이제 가까운 데서 발생을 했는데 북상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시속 한 40km 속도로 북상을 하고 있는데 당장 내일이면 남부지방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내일 정오 정도 되면 태풍이 제주 서귀포 동쪽 해상을 지나서 남해상으로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일 오후 한 3시경에는 이 경남 해안, 그러니까 부산 쪽으로 태풍이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모레 새벽 정도면 태풍이 이제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 태풍은 태풍 자체로만 봤을 때는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 덩치도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태풍은 태풍입니다. 많은 비구름을 동반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장마전선이 형성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수증기 통로가 열려 있는데 이 태풍이 북상하면서 많은 열대지방의 수증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다시 흘러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상공에서 굉장히 강한 비구름이 발달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예. 지금 태풍 예상 이동 경로를 보면 태풍이 남해안, 경남 해안 쪽으로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이쪽으로 상륙을 하게 되면 이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은 또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다시 한번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기록적인 폭우에 이어서 또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고 특히 만조 시각까지 겹칠 경우에는 더 피해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 동안 이라도 좀 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도 비가 많이 오는데 태풍까지 북상한다고 하니까 아유. 정말 걱정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근 지역의 주민분들도 긴장을 하면서 방송 계속 보고 계실 텐데 이제 홍수 대비 요령 좀 전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분들은 지금 TV나 또 라디오 그리고 재난 문자 등을 통해서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예. 만약에 홍수가 예상이 된다면 대피할 수 있는 장소, 대피하는 길을 미리 사전에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갑자기 물이 차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튜브나 또 구명조끼 같은 것을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갑작스럽게 홍수가 발생을 한다면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이 대피를 할 때는 급경사지 같은 곳은 산사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야 되겠습니다. 예. 또 만약에 운전을 해서 대피를 하실 경우에는 지하차도 그리고 저지대 지역은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대피를 해서 이제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을 하시면 이 통제에 잘 따르셔야 되겠고 대피가 끝나고 집으로 들어갈 때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침수된 지역은 집이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붕괴 가능성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또 가스나 전기의 차단 여부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또 식수 같은 경우에는 오염이 됐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오염 여부도 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정말 이례적으로 긴 장마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를 입은 분들 장마 언제 끝나냐 지치고 힘들고 그러실 텐데 장마 언제 끝납니까? 네, 일단 올해 장마 역대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될 것은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상청 예보를 보면 중부지방의 장마는 1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14일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이 올해 장마 기간이 52일이 되게 됩니다. 예. 기존에 최장 장마로 기록된 것이 2013년에 49일이니까 올해 장마가 3일 정도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장마가 가장 긴 것도 긴 거지만 가장 늦게 끝나는 장마도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늦게 끝났던 기존의 장마 기록은 1987년 8월 10일인데 지금 예상대로 장마가 8월 14일까지 이어진다면 이 기록 역시도 한 4일 정도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장마가 끝나는 거에 이제 좀 변수가 있다면 지금 바로 북상하는 태풍 장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태풍이 이제 세력 여부에 따라서 장마 전선과 합쳐질 수도 있고요. 만약에 태풍이 세력이 좀 강할 경우에는 장마 전선을 북한 지방으로 밀어 올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북쪽에서 또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 찬 공기가 내려오는 정도, 그러니까 찬 공기의 세력 여부에 따라서 장마 전선이 다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려면 이 장마 전선이 완전히 북한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장마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건 더 길어지겠네요. 장마가 더 길어질 수 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좀 있는데 태풍의 어떤 변수에 따라서 장마가 광복절 연휴까지도 좀 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확실한 것은 장마가 전례 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태풍이 북상하면서 집중호우가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대비를 좀 잘 하셔서 피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폭우 상황 그리고 장마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